아이들도 싫어하고 어른들도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뭐뭐라면 죽어라 요구하고 죽어라 도망치는 쫓고 쫓기는 노비와 추노 같은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지원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진로교육 과정에서 진행했던 강의 중에 하나, 책임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책임감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소개할 테니까요. 듣기만 해도 거부하고 싶었던 그런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책임감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은 책임감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책임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이 책임감은 유아가 엄마의 젖꼭지를 공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내거나 복수하지 않고 버티고 살아남은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 즉 죄책감이 형성이 됩니다. 이 죄책감에 대한 보상을 엄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형성되면서 그 대상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장된 내용은 사실 제가 아니어도 다른 심리 관련 채널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정신역동에 관련된 심리학 서적을 보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그럴 시간이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영상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책임감은 이런 도덕적 관점에서 거론되는 책임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해야지. 학생의 책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다. 부모라면 당연히 뭐뭐 해야지.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거다. 사랑으로 키우는 거다.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뭐뭐 해야지. 남편이라면, 가장이라면, 아내라면, 엄마라면, 아빠라면 등등 우리가 뭐뭐라면이라고 말하면서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책임감에 대해서 이런 용도로만 그동안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무거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회피도 하고요, 거절도 하고요, 부인도 하고요, 합리화도 하고요. 방어기제란 방어기제는 모두 다 끌어다 쓰면서 책임지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책임감을 갖고 뭔가를 이루어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감은 보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일반적인 욕구와 달라서 실행하는 데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책임감을 강조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다방면에서 나에게 강요하는 책임감들이 많기 때문에 당위성과 관련돼서 상담센터에 심리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하기는 해야겠고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주체로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자신의 책임이 공부라던가 훈련이라던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힘이 드니까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주도학습이었습니다. 사실 주도학습은 이렇게 유행으로 끝나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자기주도연구소라는 센터를 오픈을 했고요. 심리상담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자기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대놓고 잠깐 센터 홍보 좀 잠깐 했습니다. 이거 뒷광고하면 안 된다면서요? 아직 광고 의뢰 받기는 좀 어려우니까 제 센터라도 대놓고 이렇게 앞광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체로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 말은 사회가 요구하는, 부모가 요구하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그런 책임감이 아니라 스스로 부과하는, 스스로에게 스스로 부과하는 그런 책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책임감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꼭 봐보라고 한 드라마가 있는데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퀸메이커. 거기에 오경숙이라는 인권 변호사가 나와요. 사회가 요구하고 시킨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옥상에서 고공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자기의 생각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황도희는 은성그룹에서 주어진 책임, 즉 은성일가를 보호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오경숙, 황도희 둘 다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정말 잘 해나가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다만 스스로 책임을 부여했는지 타인에 의해 받았는지의 차이가 환경적인 변화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고 그 책임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말 비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실 수 있으시다면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로 책임감은 잠재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아이들에게 강의한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책임감은 잠재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의 정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스스로 뭔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환상이고 상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고 실천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이 책임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임감 또한 하나의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설명했듯이 우리는 대부분 정상적인 유아기를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임감에 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에서 너무 많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생각에 대한 책임감뿐 아니라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면서 책임감이 없는 듯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지속되면 모든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기관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의 생각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고, 책임을 지라고. 그 책임이 도덕적 관점의 책임이든 잠재력 관점의 책임이든 최소한 자신의 생각에는 책임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그럼 그 생각에 대한 책임을 지면 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이렇게 말해줍니다. 깜짝 놀라셨죠? 어이없으시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부모님 잔소리, 선생님 잔소리 다 들어야 한다. 그 역시 너의 생각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라던가 직장 취업과 같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든 공부를 유지해 나간다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책임만 지면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꼭 굳이 공부가 아니어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도 자신이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굳이 제가 또 한번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래도 되나?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방법이 없는데 뭐라도 하긴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리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놀랄 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끝내기 전에 아이들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을 봤는데 거기에서 퀴즈 대결이 있었거든. 나도 한번 문제를 듣고 한번 맞춰보자 하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아니 구구단도 저렇게 틀리는데 저렇게 틀리는 연예인들이 예능인이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렇게도 경제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기업에 취업하고 뭔가를 연구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하는 뭐 어떤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동안 해온 공부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걸까?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대학원까지 나온 나보다 더 많이 버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가 반드시 공부만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공부가 필요 없는 그런 영역에 너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가 아닌 다른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선생님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다 있다고 생각해. 옳고 그른 것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을 넓히거나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기보다는 정보를 준다는 개념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나는 이 생각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이 수업에서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계속 공부하고 찾아보고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 이것이 내 생각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너희들도 느낄 거야. 이 수업 편하지? 편하잖아. 편하게 엎드려 있어도 되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숙제도 없고 발표도 강요 안 하고 외우는 것도 없고 시키는 건 있지만 안 해도 되고 그지? 편하지? 그런데 왠지 수업이 끝나고 나면 혹은 수업 중에라도 뭔가 머리가 묵직해지는 걸 느낀 경험이 있을 거야. 그건 너희가 이 수업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나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선생님은 그걸로 만족해. 생각하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언젠가 너희들 스스로가 옳은 판단, 옳은 결정을 할 거라고 믿으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기억에 남아있을 거거든. 암튼 오늘의 주제, 책임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 혹시나 스스로 정리를 할 사람이 있다면 인스타에 올리거나 메시지 보내주고 그럼 선생님이 한 번 더 확인해 줄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들 했어. 마무리 멘트 괜찮았나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책임감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책임감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회에서 뭐뭐라면으로 주어진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무엇이 우선시 돼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제 학생들처럼 머리가 묵직해질 수도 있지만 분명 도움은 되실 겁니다. 잠재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